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요, 22페이지입니다. 자, 토지의 분류 중에서 니은번, 후보지와 이행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빈출. 자,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먼저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체계도가 나와 있죠. 토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토지의 종류. 자, 토지의 종류가 이렇게 한문으로 종류 나와 있어요.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종류는 다시 이렇게 구분돼요. 자, 먼저 종별. 자, 종별이 있고, 다음에 유형입니다. 자, 제가 한문으로 썼는데, 왜냐하면요, 토지의 종류 하게 되면 종별과 유형이다. 합치니까 종류. 그래서 종류 하게 되면요, 종별과 유형을 말해요. 종별과 유형. 합치니까 종류가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 적은 거예요. 첫 번째, 종별이 뭡니까? 하게 되면 종별. 얘는요, 바로 용도. 용도성을 가리켜요.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용도성. 자, 용도를 말하고, 다음에 유형은 뭐냐? 얘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그러면 이제 종별은 용도에 따른 부르니까 용도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계속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크게 세 가지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니까 대분류가 되고, 대분류. 다시 이제 강의도 보게 되면 세분되어 있죠. 택지지역은 세분하니까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 자, 전부 다 안 쓸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주상공 세 개 용도적으로 세분되고요.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답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이렇게 세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지지역은 다시 용재림지와 신탄림지다 해서 이렇게 세분되면서 나눈 것이 바로 소분류.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먼저 대분류 간의 용도가 서로 바뀝니다. 그런데 자, 지금 임지지역이 앞으로 용도가 농지로 바뀌어요. 앞으로 농지가 택지로 바뀐대요. 이렇게 대분류 간의 용도가 서로 바뀐다면 바뀌고 있는 땅은 얘가 바로 후보지입니다. 따라서 후보지는요, 대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는 땅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이행지는요,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먼저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니까 주상공끼리 용도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얘가 이행지다. 농지지역은 전답과 지역이죠. 해서 전답과끼리 용도가 이렇게 바뀐대요. 이런 땅은 이행지가 되고요. 용신끼리 용도가 바뀌어요. 이런 땅이 바로 이행지다. 세분된 용도끼리 서로 바뀐다면 얘가 바로 이행지가 돼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다. 그래서 용도성에 따른 분류, 종별 분류에 들어갑니다. 종별 분류. 그럼 다음에
유형별 분류가 뭐냐? 이는 개별성이죠. 토지는 전부 다 개별적인 모양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어떤 땅은 나지가 있더라. 어떤 땅은 건물이 있다, 건부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 꽉 막혔네, 맹지가 있고. 어떤 땅은 입구가 좁아요, 자료형 토지 해서 자료형 대지도 있고요. 어떤 땅은 고압선이 있다, 선하지. 어떤 땅은 삼각형이다, 삼각지가 있고요. 뭐 등등등등 이런 많은 종류가 전부 다 개별 형태가 다르다 유형별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것이 토지의 종류가 돼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연결 합니다. 종별 분류가 뭐냐? 종별 분류는 다시 말하면 용도에 따른 분류죠. 그러니까 항상 용도 지역 끝에 지역자가 붙어. 그러니까 종별 분석은 바로 용도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어떤 분석이다? 지역 분석입니다. 반면에 유형별 분석은 전부 다 개별 형태가 달라지니까 바로 개별성이죠. 그대로 뭐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종류 분석은요, 종별 분석과 유형 분석이고, 다른 말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따로 상세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후보지와 이행전은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그럼 용도가 바뀌면 바로 용도 지역이죠. 어디 들어간다? 지역 분석에서 후보지와 이행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바뀌니까 얘는 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유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전부 다 관계가 없다. 없으니까 책에 보니까 이제 얘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후보지의 이행지는 지역 분석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후보지는 대분류 간의 용도 변경, 인지가 농지적으로, 농지가 택지적으로 대분류간 용도 변경은 후보지가 되고 후보지. 다음에 세분된 용도, 주 상공끼리 용도가 바뀌고 전dak각끼리 바뀌면 이행지가 돼요. 그래서 자 A가 B로 바뀌어, B가 C로 바뀌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지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후보지행지는요 직접 지문 봐요. 지문. 자 오늘 기출문제 지문 봅니다. 기출문제 확인해서 자료 볼까요? 문제 12번요. 12번. 자, 12번 보시면 끝에 보니까 엄청 나왔죠? 1회, 9회, 15회, 초과시험, 27, 28회, 29, 31회. 엄청 나왔잖아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중에 토지는 무슨 땅? 요거죠. 주상공길이 바뀌니까 이행지. 농지지역에서 인지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대분류간 이런 변경이죠. 바로 후보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보지행지는요. 뭐가 뭘로 바뀐다. 이런 지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이런 지문들이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문 확인했고요. 자, 이제 후보지는 용도가 바뀌어 대분류간 용도 변경. 이행지는요. 조상공끼리 전dak각끼리 세분류간 용도 변경인데 추가적으로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심화학습 고급비료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자, 잠시 책을 봐요. 기본서를 보게 되면 22페이지 있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인데요. 먼저 A번 후보지는요. 밑줄입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밑줄. 이렇게 바뀐다면 후보지가 되고요. 다음에 B번요. 이행지는요. 밑줄입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밑줄. 내에서 바뀐다면 이행지가 돼요. 구분되시겠죠.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자, 상세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추가 설명. 첫 번째. 후보지와 이행전은 용도가 바뀌는 땅이에요. 자, 한 번 더. 용도가 바뀌니까 근거가 뭐냐? 근거. 바로 용도의 다양성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까? 용도가 바뀐 땅입니까? 예,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니까 다른 말로 용도 전환 중의 토지를 말해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얘가 바로 후보지나 이행지입니다. 바뀌고 있는 전환 중의 토지지예요.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다, 바뀐 땅, 용도가 전환된 하면 얘는요, 틀린 말입니다. 바뀐 땅이 아니고 전환 중의 토지다.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진행형이죠. 그래서 진행형이다, ing가 붙어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토지가 바로 후보지 또는 이행지입니다. 전환 중의 토지다.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요, 자, 용도 전환 중의 토지인데 용도가 전환된 요거 집어넣거든요. 요 한자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하게 되면 후보지와 이행지를 비교합니다. 자, 지목 하시죠. 지목. 자, 지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용도가 주곡이면 지목이 뭐죠? 주상은 무조건 지목이 지목이 대지가 되고요. 주상은 지목이 대지가 됩니다. 지목이 대가 되고요. 다음에 공장 용도는 지목이 장이죠. 지목이 장이 되고, 다음에 전지, 답지, 과선, 이런 그대로 제목은 전답과, 전지는 지목이 전이 되고, 답지는 지목이 답이 되고요. 과소는 지목이 과가 되고, 다음에 임지는 이제 용절임지와 신탄임지, 임지는 지목이 그대로 지목이 뭡니까? 임야, 임. 얘도 임야가 됩니다. 자, 지목 나왔죠? 첫 번째. 후보지는 지목 변경 어떻게 해?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가 맞죠? 바뀌잖아요. 농지는 전답과가 되고, 택지는요, 조성공이니까 대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면 지목이 전답과가 대대장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지목이 바뀌어요. 지목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처리합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 5가 됩니다.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반면에 이행지는 지목이 어떻게 되지? 이행지는요. 볼까요? 이행지는요, 주상공길의 용도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만약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이행지 맞잖아요. 이때 지목은요, 대가 되겠네. 지목 변경 있다 없다? 그대로죠. 지목 변경 없습니다. 공장이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요, 얘도 이행지죠. 이렇게 바뀐다면 지목 변경이 있다 없다? 장이 대로 바뀌잖아요. 지목 변경이 있다.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행지는 지목 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후보지는 필히 지목이 바뀌어요. 반드시. 그러나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성숙도. 성숙도. 자, 성숙도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성숙도. 성숙도는 요거예요. 요거.
요 화살표 길이가 성수도입니다. 성수도. 용도가 바뀌는 정도, 즉 개발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농지가 있는데 얘가요 앞으로 1년 뒤에 택지로 크게 개발이 된대요. 그러면 엄청난 개발이죠. 얘가 뭐죠? 성숙도가 빠르다. 따라서 성숙도가 되면 첫 번째 빠른 경우, 성숙도가 빠른 경우, 용도가 빨리 바뀐다. 빠른 경우.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1년 뒤가 아니고 100년 뒤에. 한참 뒤잖아. 100년 뒤면 바뀌는 많아겠지. 100년 뒤에 바뀐다. 성숙도가 완만하다. 느리대요. 따라서 성숙도는 빠른 경우, 느린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바뀐다면 이때는요, 개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때 땅값은 급등하잖아요. 예, 급등합니다.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바뀐다면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바뀔 장래 용도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값 급등합니다. 따라서 성수도가 빠른 경우는 장래가 중요하죠. 용도 전환 후가 됩니다. 빈가로 되어 있죠. 자,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하다. 즉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장래 용도. 반면에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는데 100년 뒤에 이면 땅값 그대로잖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얘가 뭐죠? 성수도가 완만한 경우. 100년 뒤에 바뀐다면 지금 현재 농사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뭐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이때는요 전환전입니다. 전환전. 오히려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용도. 따라서 얘는요 성수도가 빠를 때, 완만할 때 얘가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이렇게 성수도가 빠른 경우에 전환전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왔다면 자 여기까지 이행하시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메모가 되어 있죠. 자, 이상으로 후보지 이제 설명 마치겠는데요. 자, 이 전체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은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시험. 시험을 잘 친다면 뭐가 중요할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얘하고 얘다. 좀 전에 문제 풀어봤죠? 얘가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가 되고, 공업지가 상호지로 바뀌면 이행지가 된다. 개념 묻는 거. 뭐가 뭐로 바뀐대. 얘가 중요하고요. 다음에는요, 성숙도. 성숙도가 빠를 때는 전환 후가 중요하고, 성숙도가 느리다면 전환전 현재가 중요하대. 그래서 개념하고 성숙도, 요것만 잘 하시면 완벽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사이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지행전은요, 얘를 묻고 성숙도, 얘만 하시면 완벽하게 공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끝. 자, 교재 보시면서 22페이지 디귿번 필지와 백지, 필지역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지역지도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필지역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필지역지 보겠습니다. 자, 필지 백지는 이렇게 괄호되어 있죠. 기본 개념은요. 필지는 먼저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돼요. 권리. 가격.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묻더라 획지. 권리를 가리킨다 필지. 그래서 가격은 뭐? 획지. 권리는 뭐? 필지. 그래서 가격은 획지. 권리는 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그림. 자, 그림은
자, 이렇게 볼게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요. 땅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지가 있죠. 10번지, 11번지, 12번지, 20번지, 21번지, 번지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땅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 11번지 땅, 이 땅은 얼마 합니까? 얼마 합니까? 뭐래요?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요거 묻지. 뭘 묻는 거다? 획지. 그래서 이 땅값요, 5억이 딱 하니까 이때 5억은 뭐죠? 획지 가격. 그래서 가격 물으면 획지, 획지가 돼요. 그래서 5억 하니까 도대체 이 땅이 5억이면 이 땅은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권리를 묻죠. 이럴 때는 필지가 돼요. 필지. 그래서 자, 필지지는요, 같은 땅도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물으면 필지가 된다. 구분되시겠죠? 계속해서 첫 번째, 필지는 권리를 가리키니까 어디서 공부합니까? 공간법이 있죠. 공간법입니다. 공간법상 용어가 되고요. 그러면 공간법이니까 오늘 공부했잖아요. 부동산 학은 복합 개념 법경계라면 법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법률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괄호되어 있죠. 괄호.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뭐가 달라? 권리가 달라지더라 해서 권리를 구분합니다. 필지는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권리. 네 번째. 또 괄호되어 있죠.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를 붙여서 반드시 구청에 등록시키죠. 그래서 등록을 시키니까 등록 단위가 돼요. 등록 단위. 등록 단위가 된다. 등록 단위. 다섯 번째. 자, 필지는 부산 활동 중에서는 특히 소유 활동에서 중시가 돼요. 소유 활동. 소유 활동에서 중시가 된다. 왜냐? 필지가 뭐지?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별하기 때문에 특히 뭐 소유 활동에서 강조가 된다. 이어서 필지. 자, 획지는요, 가격 가리키니까 가격. 따라서 가격과 똑같은 말이 감정평가죠. 따라서 첫 번째,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감정평가하게 되면 법, 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 3번 빈가로 있죠. 자, 적으면서 기억하자. 무엇을 구분한다? 바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돼요. 네 번째. 자, 획지는 등록과 거리가 멀어요. 구청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 이 획지는 가격. 어떨 때 가격이 달라집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즉, 용도 단위, 이용 단위가 돼요. 이용 단위. 예를 들면요,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창고 지을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획지는요, 용도 단위 또는 이용 단위가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빈 괄호 되어 있죠. 얘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쓰면서 공부하자. 자, 획지는요, 소유 활동이 아니고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에서 중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거래 활동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부산 거래 활동은요, 필지보다 획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에서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거래 활동은요, 획지보다 필지가 중요하다 틀린 말이고, 거래 활동에서는 필지보다 획지가 더 강조가 돼요. 획지는 거래 활동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거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출지가 잘 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봐요.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 22페이지. 자, A번. 필지는요,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밑줄입니다. 등록 단위 밑줄. 등록 단위가 되고요.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의 밑줄입니다. 권리관계 밑줄. 권리를 구분합니다. B번요. 획지는 경제 측면에서 밑줄입니다. 인위적, 자연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하시고요. 설명 다 드렸고. 박스 봅니다. 자, 표가 보니까 필지 단어 나와 있죠? 획지 나와 있죠?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내려가서 필지와 획지의 관계.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죠. 기업번,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데, 니은번요,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된대요. 디귿번,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된대요. 기업, 니은, 디귿번. 얘가요, 강의 노트 보시면 화살표 나와 있죠. 화살표. 자, 화살표 나왔잖아요. 화살표를 봅니다.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먼저 기업번은요,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된대요. 두 번째, 한 필지가 이꼴 여러 획지가 된대요. 디귿번은요, 한 획지가 이꼴 여러 필지가 된대요. 여러 필지가 된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번. 책에도 나왔고 따로 강의 노트로 나왔습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대개는요, 필지와 획지는요, 같을 때가 최고 많아. 같을 때가.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데 이럴 때가 가장 많습니다. 같을 때가. 예를 들면 자, 11번지 땅이 있다. 여기다가 뭐 하죠? 여기다가 주택을 짓자. 한 필지에다가 주택 한 개를 쓰니까 한 필지가 주택 한 개 짓다. 하나의 용도. 한 필지에 한 개 용도를 이용하잖아요. 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가 가장 많아. 문제가 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는 게 뭐지? 니은번,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된대요. 얘는 뭡니까? 한 필지가 다른 말로 여러 용도가 된대. 획지는 용도니까. 한 필지가 여러 용도가 된대. 자, 이 그림 뭡니다. 10번지 토지. 땅이 크죠?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가 돼. 한 필지인데 네 거리 코너에 이 땅을 보니까 뭐가 많더라? 많이 보셨죠? 주유소. 주유소 많잖아요. 자, 주유소 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 땅은 땅이 크니까 이만큼은 기름 넣고 주유소. 옆에 땅은 뭐가 있더라? 편의점. 또 뒤에는 뭐가 있더라? 카센터. 땅은 한 필지인데요. 용도가 몇 개?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가 몇 개? 3개. 용도가 3개면 이꼴 3개 용도, 3개 획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3개 용도로 이용되고 있대.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이럴 때 뭐죠? 한 필지가 여러 용도, 여러 개 획지로 이용된대요. 이를 말하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자, 서로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화살표 무슨 평가? 가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면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 구분 평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 그래서 구분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책에도 나오고 노트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데 쉬운 말로 그 필지가 여러 개인데요. 한 획지는 한 개 용도를 말해요. 한 용도.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봅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얘가 전부 다 몇 필지? 9개. 전부가 몇 필지? 9필지입니다. 9필지. 뭐죠? 여러 필지. 9필지. 필지가 여러 개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전부 다 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대형 마트를 지었대요. 대형 마트. 대형 마트 하면 용도가 몇 개죠? 한 개지. 이럴 때 뭐지? 용도가 하나죠. 이꼴 한 용도면 한 획지가 돼요. 따라서 여러 필지에다가 하나의 마트를 지었다. 한 개 용도로 활용하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 용도, 한 획지가 된대. 이럴 때는 용도가 하나잖아요. 대형 마트. 이때는 굳이 용도가 같으니까 전부 다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 없이 용도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평가합니다. 일체로 형되고 있으니까. 무슨 평가? 일괄 평가. 따라서 여러 개 필지가 한 대형마트, 한 개 용도를 이용한다면요. 용도가 똑같잖아요. 묶어서 일괄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와 획지는요. 같을 때가 가장 많은데 원칙은 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요. 자,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된다는 것은 필지가 크네. 또는 획지가 크다. 이런 모든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리얼번, 나지와 건부지. 자, 나지와 건부지는 그림으로 볼까요? 나지와 건부지. 얘가 뭐죠? 맨 땅, 건물이 없죠? 나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건물이 있는 부지가 건물 부지, 건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이 없는 맨 땅은 나지가 되고 지상물이 있다,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입니다. 나지와 건부지. 다만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가 되죠. 그러면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져요. 얘가 기억나시죠?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원칙. 거꾸로 낡은 건물인데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지더라. 예배가 돼요. 얘가 바로 건부정가입니다. 건부정가가 예배가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예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이 험한데 재개발로 예정이 된다면 땅값 급등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건부정가 예배가 됩니다. 반복합니다. 건부지는 원칙은 뭐? 건부감가. 예배가 건부정가다. 책을 봅니다. 따라서 A번, 나지는 맨 땅이죠. 나지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얘가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요. 밑줄합니다.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 얘가 바로 나지 설명입니다. B번, 건부지는요. 내려가서 A번, B번 묶어주고요. A번은 건부정가, B번은요. 건부감가. 이제 연결되시죠? 건부감가는 뭘 적자? 원칙. 원칙은 건부감가가 되고요. 건부정가는 뭐지? 예외. 예외적으로 건부정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연법률 법지와 빈지. 지금부터는요. 자, 별도로 개념만 짚고 넘어갑니다.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요. 자, 먼저 표를 보시면 법지와 빈지. 법지는요.
두 줄 끝에 보니까 괄호 밑줄입니다. 경사면의 토지, 경사지. 경사지가 법지가 되고요. 경사지는요, 첫 줄 밑줄 하세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다. 경사지니까 활용 실익이 없어요. 얘가 법지가 되고요. 빈지는요, 첫 줄 밑줄입니다. 해변에 있는 토지 밑줄, 바닷가의 토지를 말이요. 해변가 토지가 빈지가 되고요. 해변가 토지는요, 밑줄입니다. 계속해서 해변가 모래사장은 활용 실익은 많잖아요. 그러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가 빈지가 돼요. 법지와 빈지도요, 설명을 바꿔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B번. 맹지와 대지. 자, 맹지는 꽉 막힌 땅이죠. 맹지는 칠판 그림 봅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어떤 땅이 맹지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24번지. 꽉 막혔죠. 막힌 땅이 바로 맹지가 돼요. 맹지. 다음에 자료용 토지. 자, 대지는요, 꽉 막히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죠. 얘를 이렇게 통로로 만들자. 자, 통로로 만드니까 이제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용 토지. 이런 토지가 바로 자료용 토지에서 바로 자료용 대지를 말이에요. 구분되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시업본 보게 되면요, 휴환지와 유유지인데요. 표를 보시면서요, 먼저 휴환지는 휴자가 쉴 휴자죠. 따라서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밑줄 하세요. 쉬게 하는 밑줄. 쉬는 토지가 휴환지가 되고요. 다음에 공환지는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시지역에서 오로지 집가성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 즉 투기가 목적입니다. 이런 땅을 공환지라고 불러요. 유유지는요, 놀리고 있는 토지 밑줄. 그래서 노는 토지가 유유지가 되고, 쉬는 토지는 휴환지. 투기가 목적이고 집가성승만 기대면 공환지. 놀리는 토지는 유유지입니다. 2형번요. 공지는요, 건폐율을 적용하고 건물 짓고 남은 토지죠. 그래서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되고요. 자, 소지는요, 개발 안 된 땅이죠. 그래서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 토지, 개발 안 된 토지가 소지가 돼요. 지역번,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토지가 선화지가 되고요.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는요, 짧게 말하면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죠. 따라서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밑줄, 즉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한계지 밑줄하죠. 택지에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이죠. 택정의 최원방권 토지 밑줄 해서 이것이 바로 한계지가 되고요. 피해번 1단지는 앞에다가 X, 전혀 관계가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버리시고. 자, 여기까지 토지의 분류를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요. 자, 거래 2번 보게 되면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주택의 분류. 그럼 이제 1번 보시면요. 건축법상 기역번 단독주택.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요. 공동주택. 얘는요. 출시가 많이 되었어요. 근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요.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전부 다 공포에서 공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포상 내용인데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종류 4가지 있죠. A번 단독주택, B번 다중주택, C번 다가구주택, D번 공간 4가지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B번하고 C번 묶어주세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묶어줍니다. 반복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종류 구분되시겠죠? 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서 공동주택은요. 종류 4가지. A번 아파트, B번 연립주택, C번 다세대 주택, D번 기숙사 4가지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자, 또 B번과 C번 묶어주세요. 연립주택과 다세대도 묶어주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비교합니다. 단독주택 4가지, 공동주택 4가지. 자, 공동주택이 정리가 쉽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공동주택은 첫 번째 A번 아파트 첫자 아자 동그라미 아파트. B번 연립주택 첫자 연 동그라미 연 동그라미. C번 다세대주택 세대 동그라미 세대 동그라미. 다음에 D번요 기숙사 동그라미. 자, 해서 합쳐봅니다. 암기가 되겠죠? 연세대 기숙사. 정리입니다. 연세대 기숙사.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하게 되면 모두가 뭐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주택. 기숙사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로 이제 규모가 크지 아파트니까 또는 연립이니까. 단독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하고 공동주택은요. 얘는 주로 단독은 규모가 좀 작겠고 얘는요 규모가 크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단독주택은 주로 청소가 뭐지? 3계층이죠, 3층. 주로 3계층이고요. 공동주택은 4계층이죠, 4계층. 자, 3계층과 4계층이니까 얘가 작고 크잖아요. 자, 면적은 주로 이제 660이더라, 660. 그래서 얘는 이제 이보다 이하가 되고 얘는 이제 크거나 작거나 해서 이를 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수도 이제 공동은 더 크고 면적도 크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단독주택은 B번, C번 구분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기억하세요. 다중주택은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죠? 다중주택.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시원. 대학교 주변에 고시원 많잖아요. 고시원은요. 따로 부을 게 없어요. 취사시설. 따라서 고시원, 다중주택은요. 나번 보시면 독립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자, 두 번째로 미시합니다.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다. 취사시설 X. 취사가 안 돼요. 안 되고 답은요. 연면적 660 동그라미. 660 이하죠. 이하. 상계층 이하. 자, 상계층 3 동그라미에서 상계층 이하. 660 이하. 예. 다음에 D급 10은요. 다가구 주택은 어떤 겁니까? 다가구 주택. 주로 우리 주변에 원룸 잘 아시죠? 원룸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차가 안 돼. 가장 심각한 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원룸, 다가구 주택은요. 가압은 보시면 몇 층? 상계층, 3 동그라미. 주로 뭐 3층 이하. 상계층 이하입니다. 나압은 보시면요. 660제곱미터 동그라미 해서 660 이하. 상계층 이하. 660 이하입니다. 작잖아요. 니은번 공동주택은요. B번, C번 묶었죠? 요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는 얘가 뭡니까? 둘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 자, 빌라 하게 되면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연립주택은요.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요. 자,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 몇 줄? 초과면 뭐죠? 연립주택입니다. 초과면 연립주택. 청수는요. 4계층, 4 동그라미. 4계층 이하죠. 그래서 3계층이 아니고 4계층 이하다.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다. 다음에 다세대주택은요. 자, 숫자 밑자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초과하면 뭐지? 연립주택. 이하면 다세대.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입니다. 또 4계층, 4 동그라미에서 4층 이하다.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시든 모두가 4계층 이하가 되고요. 숫자는 모두가 660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구분되시겠죠? 항상 공동주택은 뭐지? 연세대, 기숙사까지가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택의 분류를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분류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수업은요, 우리 교재가 몇 페이지가 됩니까? 31페이지입니다. 분선의 특성부터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처음. 또는 1월달, 2월달에 공부를 했어요. 1월달, 2월달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기초가 부족합니다. 기초가 부족하다. 자, 3월달 처음 공부해요. 다음에 1월달부터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처음 하거나 두 번째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요, 꼭 지켜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 다음 주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3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수업할 때 2주차. 자, 2주차 수업할 때 미리 이런 분들은요, 1월, 2월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몇 주? 2주차.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3월, 4월, 2주 수업할 때 미리 1, 강의를 2주를 듣고요. 그러면 이제 예습과 복습이 다 돼버리거든요. 미리 1월 강의를 2주 듣고 난 다음에 2주를 듣게 되면 굉장히 체기가 빨리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1월 3주 들으면 3, 4월 3주 듣고요. 미리 듣고 와야 됩니다. 1, 2월 강의를 미리 3주면 3주, 4주면 4주 미리 듣고 오시면 공부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로만큼은 처음 듣거나 기초가 부족하면요, 2주, 3주, 4주 나가기 전에 미리 그 전에 1월달 강의를 2주면 2주, 3주면 3주 미리 듣고 오시면 공부 좋습니다.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